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살. 옛날에도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적었고 여자가 나이가 많게 시집을 갔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여자가 더 나이가 적지 않아요? 아니요. 네. 전통적으로는 여자가 조금 나이가 많게 가요. 네. 선생님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천생연분을 만나서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점이라기보단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같이 잘 산다고 봐요. 네, 네. 존중이란 건 평등한 거고 네. 나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을 배우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통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내가 공감할 수 없다 하지만 네. 배려줘. 이것도 타협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 정도는 내가 그래 인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가 같이 가야지 결혼 생활이 잘 이어지고 사귄다고 하든 동거를 하든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애할 때는 네.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그렇죠. 결혼 생활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네.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자존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자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먼저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네.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귀인이 연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들게 인생의 밑바닥을 봤다는 분들이 보통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운이 바뀔 때 귀인으로서 연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의 자존감도 채워주고 이 사람의 생활도 환경도 바꿔주는 분들이 계시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정말 이어져 가지고 결혼 생활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백마탄 네. 왕자님이네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네. 결혼을 잘하는 여자들의 특징 네.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 말을 분명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꿈과 목표가 있고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 분들이 배우자가 받쳐주게 되죠. 그런 분들이 보통 삶의 여유도 생기고 시야도 넓어지면서 결혼 생활도 무탈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내 천생연분을 알아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요.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4살은 궁합도 안 본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가장 좋은 거는 4살 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살 정도 차이도 괜찮지만 그 경우에는 여자가 많거나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살 아래 위로 2살로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남자로 네. 봤을 때 아래 위로 네. 2살, 네. 여자로 봤을 땐 4살 연상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죠. 4살 그거는, 차이는 네. 남녀 불문하고 괜찮아요. 4살 차이가 딱 좋다. 네, 딱 좋다.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살 차이인 네. 경우에는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뭐 하는 서로가 너무 좋을 땐 좋은데 정말 안 좋을 때는 성격의 밑바닥까지 같이 본다든지 네. 생활도 그렇고 운도 그래요. 보통 이분들이 정말 좋을 때는 서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신이 나서 막 쓸 수도 있고 막 지를 수도 있어요. 사는 거죠. 그런데 운이 안 좋을 때는 같이 정말 너무 안 좋게 정말 최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옛날에도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적었고 여자가 나이가 많게 시집을 갔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여자가 더 나이가 적지 않아요? 아니요. 네. 전통적으로는 여자가 조금 나이가 많게 가요. 네. 옛날에도 그렇게 내려왔고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요즘 시대 보더라도 네. 워낙에 할 일이 많고 학업도 길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연하보다는 남자 입장에서 연상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젊어서보다 나이가 네.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판단을 잘해요. 판단을 잘하고 자기가 고집이 있다 하긴 하지만 주변의 얘기를 흘리질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앞길을 잘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게 잘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가감없이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들어도 기분 나빠요. 친구랑 손절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나를 좀 객관적으로 알려면
그러면은 네.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겠네요. 네, 들어보고 거기서 나를 높게 쳐줬던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네. 내려서 해주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습관이 있다든지 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나아갈 수 있다 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각박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잘 안 보고 내가 갈 앞길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뭐 직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더 많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한 분들이 사회에 금방 녹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살다 보면 막 돈이 막 깨지거나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의 운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크게 아플 거를 돈으로 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몸이 아프셔가지고 돈으로 땜을 하면서 그게 큰 병으로 가지 않고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해에 돈을 써야지만 사고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돈이 흥청망청 써가지고 남지 않는 분도 계시고 돈을 쓴 게 재물이 되거나 재산이 되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크게 불릴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다 다르죠. 운에 따라서. 제가 상담할 때도 그래요. 아마 몇 달 뒤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땜을 한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땜이 내 몸에 대한 땜도 있겠지만 인연과의 땜을 막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가 네네. 많이 힘든 한 해예요.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시국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병을 얻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뭔가를 활기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리고 앞에 계획을 좀 더 느슨하게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